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2일 오후 1시입니다. 한국 언론과 미국, 일본, 유럽의 언론을 비교했을 때 큰 차이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꼭 국민들이 알아야 할 사안을 한국 기자들은 예사로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취재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 일본, 유럽의 언론은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할 사안이다. 이건 중대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취재를 합니다. 취재 성공 여부는 다음 문제고 일단 취재를 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청문회를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그 말썽많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늘리는 결정은 내가 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과 협의를 해서 뭐 했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했다고 했어요. 2월 6일 발표 직전에 자신이 결정해서 대통령에게 알려주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부합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2,000명 정원 발표를 해가지고 이게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의료 대란 사태의 출발점이 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지난 총선도 날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부하가 결정한 것이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까지 그 부하를 문책도 하지 않고 이 정책을 바꾸지도 않습니까? 자기가 결정한 정책도 아니고 부하가 결정한 걸 가지고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는데도 왜 이렇게 참을성 있게 오히려 보건복지부 장관을 감싸는 거죠. 사람이 다 비슷한 거 아닙니까? 부하가 잘못해서 자신이 곤혹스럽게 치르면은 화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때 화가 안 난다면은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성인도 아마 화가 날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화도 안 냅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해서 의사들이 어제 고발장을 냈다고 그러는데, 바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하면서 피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다라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은 언론이 2,000명은 어떻게 정해졌느냐라고 지금까지 넉 달 동안 취재를 했어야 되죠.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거의 대부분의 언론이 일방적으로 2,000명 정원은 정당하다는 것을 홍보를 했습니다. 정당한지 부당한지는 그것이 어떻게 정해졌는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오히려 서울고등법원이 가처분 신청 재판을 통해서 정부 측이 제출한 방대한 자료를 검토를 하더니 2,000명 정원의 합리성이 없다, 근거가 없다, 그리고 2,000명 문제를 놓고 의료계와 제대로 된 논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기자들이 부끄러워 가지고라도 취재에 나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규홍 장관의 이 문제 발언에 대해서도 기자들이 취재를 하지 않습니다. 조규홍 장관의 말이 맞느냐 틀렸느냐 취재 보도해가지고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기자들은 입만 벌리면은 국민들이 알 권리라고 그럽니다. 이 이상 큰 국민들이 알 권리가 어디 있습니까? 국민들이 알 권리를 짓밟으면서 자신들의 취재의 권리만 옹호하고 있는 게 한국 기자들입니다. 다행히 조갑제 TV 동영상에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서 언론을 비판하고 많은 이 댓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댓글들을 읽어보면 그 수준이 기자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몇 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란 사람이 이렇게 썼습니다. 김호중 사건과 똑같은 현상, 운전자 바꿔치기. 딱 짤막하게 이렇게 썼습니다. 김호중 사건과 똑같은 현상, 운전자 바꿔치기. 의사들이 조규홍 장관을 대통령 패싱 혐의로 고발한 기사에 붙은 글입니다. 김호중 사건과 똑같은 현상, 운전자 바꿔치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김호중 가수가
음주 상태에서 접촉 사고를 냈는데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속사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대리 자수하도록 만들어가지고 운전은 내가 했다 라고 만든 사건이죠. 그래서 이걸 쓰신 분은 의료대란이라는 일종의 음주운전이라고 그럴까요? 난폭운전 사태가 빚어졌는데 그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져야 하는데 조규홍 장관이 나서가지고 2,000명 정원 내가 했다라고 허위 신고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비꼬아가지고 김호중 사건과 똑같은 현상, 운전자 바꿔치기. 근데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겠지만은 언젠가는 이 문제를 수사를 하든지 감사를 해서 사실이 밝혀지면 어떻게 됩니까? 2,000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했다. 조규홍 장관의 국회에서의 발언은 거짓말이다 라고 하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야 할 뭐가 좀 복잡한 거 아닐까요? 다른 분입니다. 국민의 지지를 못 받는 권력은 권력 유지를 위해 부패한 관료들과 야합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전체주의 관료 독재 정권입니다. 이것도 짧지만은 의미가 있습니다. 국민의 지지를 못 받는 권력은 권력 유지를 위해 부패한 관료들과 야합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전체주의 관료 독재 정권입니다. 여기서 관료 독재란 말이 생각을 깊게 하도록 만듭니다. 관료 독재. 작금이 사태를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을 저지르면은 그 밑에 관료 집단이 그것을 수정하거나 견제하지 않고 무조건 따라갑니다. 의료대란도 그렇고 동해석유 대소동도 그렇습니다. 즉 관료들은 영혼이 없다 이거죠. 영혼이 없으니까 권력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라든지 기술을 제공한다 이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흔히 식민지 관료라고 그럽니다. 종주국이 하라는 대로 한다. 그렇게 되면은 이 관료와 권력자가 야합이 돼가지고 그 사이에 부패가 생기고 그리고 국가 이익이라든지 국민을 괴롭히는 정권이 된다. 이걸 이분은 국민의 지지를 못 받는 권력은 권력 유지를 위해 부패한 관료들과 야합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전체주의 관료 독재 정권입니다. 라고 깔끔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중국 문화혁명 때 의사 등 지식인들을 홍위병들이 무자비하게 숙청하던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과 홍위병들이 날뛰네요. 다수당 좌파도 부족해서 신좌파가 정권을 잡고 있어 국민들의 이성이 세뇌되어 마비된 듯 합니다. 민주주의를 추구하면서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당장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는 단순 무지한 국민들을 어찌 계몽해야 될지 여기서 윤석열 정권을 신좌파라고 했습니다. 그 밑에 이런 댓글이 또 있습니다. 의대생과 전공의를 잡아서 나라에서 얻을 게 뭐가 있나? 합리적으로 의대 정원하면 누군들 반대하겠나? 그게 아닌데 맞다고 하는 국민들은 뭘 보고 의대 정원 찬성하는지 요사이 의사들이 국민들에 대한 즉 환자들에 대한 불만이 대단합니다. 국민을 속이는 정부, 국민을 협박하는 정부는 이미 본연의 의무를 상실했다. 더 이상 필요치 않다. 다른 분입니다. 고시 출신 법조인 행정관료들은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물러날 때가 되었다. 전공이 게시판 글 올린 걸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군사정권 이후 처음 보았다. 전공의도 국민이다. 기본 생존권을 보장하라. 전공의는 국가전복 범죄자가 아니다. 선량한 국민들 중의 하나다. 또 다른 분은 딸막하게 탄핵만이 길입니다. 또 다른 분은 국민에게 사기친 것 들통났는데 사과는 하지 않고 밀어붙이고 전공의 처벌 그대로 진행하고 뻔뻔한 자, 수사해서 쳐넣는 것만 해왔기에 억울한 사람의 심정 모르는 자입니다. 이 자를 끌어내지 않고는 끝이 없기에 탄핵해야겠습니다. 이 탄핵이란 말이 자꾸 나옵니다. 그런데 요새 탄핵 청원 막 서명을 받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는 의료대란을 언급하지 않고 좌파들이 주도하는 이 탄핵
서명운동인데 여기에 의사들이나 의사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가세하는 것은 큰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분이 또 탄핵 이야기를 나왔습니다. 윤석열은 의료개혁으로 탄핵될 겁니다. 국민들이 치료를 못 받아 죽어나가면 그 책임은 막중한 것인 만큼 스스로 하야해야겠죠. 또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 청원 회원 가입 안 해도 됩니다. 30분만 투자하면 나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이분은 이 탄핵 청원 내용을 읽어보지 않고 쓰신 것 같아요. 거기에는 의료 대란이 없습니다. 또 다른 분은 좀 긴 글을 썼어요. 남편 5년 전 뼈에 전이 뇌에 전이 되어 수술 불가 수술이 어려운 폐암 4기였습니다. 4기도 5년 생존율이 높아지고 3기는 완치 사례도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노력 덕분일까요? 악마가 사람의 생명 연장을 위해 노력하나요? 병원비도 암 환우는 산정상에 특례가 있어서 많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물론 비급여도 있지만요. 아마 민영화된 의료체계에서는 집을 팔아야 했겠죠. 지금 초진 환우는 접수조차 안 되는 병원이 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토록 원하는 OECD 수준으로 가고 있죠. 이 좋은 K의료를 너무 복에 겨워 박살내려고 앞장서서 박수치는 국민들. 그 사람들을 보며 위에 분들은 얼마나 가짜는 웃음을 터뜨릴까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일하기 참 좋을 듯 합니다.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는 의사를 악마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악마입니다. 환자 죽었다고 의사들 감옥 가면 수술할 의사들 없습니다. 국민들은 아프지 말고 의사를 안 만나면 되겠네요. 다른 분입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큰 결단을 내려야 할 듯요. 다른 분입니다. 윤 정권으로 인하여 한국의 검찰 수사가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 합리적 예측이 됩니다. 지금까지 비과학적, 비합리적 억지 고집 수사를 해왔던 증명입니다. 과거 고문 수사와 다르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 박근혜 수사 탄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짐작이 됩니다. 정부에서 수천억 홍보비를 투입했다는 점에서 여론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입니다. 앞으로 절대로 검사 출신은 대통령으로 뽑지 않는다. 다른 분입니다. 김일성이 일으킨 6.25 동란 이후 최고 피해를 입힌 0206 의료내란이라고 내요. 의료내란을 윤모가 일으켰네요. 의료대란이 아니라 의료내란이랍니다. 윤석열, 당신의 말이 거짓임이 드러났는데 뻔뻔하게 밀어붙이고 있네요. 체면 구겨질까 나라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놓은 이 상황 기가 차고 목사님 설교 말씀에 화가 나도 욕하지 말라 하셨는데 욕이 줄줄 나오고 못 떼집니다. 의사가 최대 피해자이고 의사가 제일 아픕니다. 다른 분입니다. 우라증이 치밀어 TV도 안 보고 하지만 또 보게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미련한 대통령이 있는지 참 우라통 터집니다. 언론은 왜 이 큰 난리에 무심한지 그것 또한 너무 이상합니다. 의사들의 절규가 가슴 아프네요. 미련하다는 말을 썼습니다. 미련하다는 말은 이런 뜻이죠. 사람이 둔하고 잘못이 드러났는데도 고치지 않고 그냥 밀어붙이는 사람을 미련하다고 합니다. 악당은 변호할 수 있어도 미련한 사람은 변호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일으킨 대란을 국민은 죽든 말든 자기 안일과 처신만 생각하는 대통령은 탄핵밖에 없습니다. 정말 한심하고 불통, 무능, 구제불능입니다. 다른 분입니다. 좌파들이 선동을 잘하는 줄 알았는데 윤석열과 조선일보들도 선동질하고 국민들을 기만하네. 여기에 놀아난 대다수 국민들도 나중에 의료체계가 무너지고 미국처럼 맹장수술비로 수천만 원 내봐야 의사들을 욕하던 국민들이 정신 차릴 게다. 다른 분입니다. 단순 무식한 윤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으로 시작된 의료농단은 의료 시스템 파괴의 시작이다. 전문가를 배제해 놓고 의료 개혁이 아니라 의료 계약을 한 결과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조선일보는 지금까지 정부에 아부하다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논조다. 최근에 조선일보가 약간 달라진 걸 이야기한 겁니다. 불의한 정부의 신여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뿌리 깊은 언론이 아니다. 비겁한 자들이다. 다른 분입니다. 지도자라는 사람이 무모한 국민을 앞장세워
의료개혁이라며 이천명 정원 지도자라는 사람이 무모한 국민을 앞장세웠다. 범죄자를 상대하다가 범죄자의 악랄한 마음을 갖게 된 윤석열이 환자들을 상대하다가 환자의 연약한 마음을 갖게 된 의사들을 일방적으로 괴롭히는 것이다. 이건 한 번 더 읽어드려야 되겠습니다. 범죄자를 상대하다가 범죄자의 악랄한 마음을 갖게 된 윤석열이 환자들을 상대하다가 환자의 연약한 마음을 갖게 된 의사들을 일방적으로 괴롭히는 것이다. 감사합니다.